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다중 클라이언트 구성 완벽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때 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엑시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게스와 라이트하우스 조합, 네더마인드와 PureOSM 조합의 실제 설정 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멀티 노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더리움 노드를 실행하는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보건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단일 장애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만 의존하면 그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특정 클라이언트의 버그가 발생해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하듯이 모든 노드가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인계값이 있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가 3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 합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고 66% 이상이면 더 심각합니다. 잘못된 블록이 최종 확정되어 검증자들이 슬래싱, 즉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33%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클라이언트 점유율에 따른 위험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DNGR Threshold Threshold는 33%, Right Threshold Threshold는 6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클라이언트 리스크 함수는 점유율을 입력받아 66% 이상이면 최종성 위험 경고를 33% 이상이면 합의 방해 가능 경고를 반환합니다. 이 임계값들은 비잔틴장의 허용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제 엑시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층은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고 언어로 만든 게스, C샵으로 개발된 네더마인드, 그리고 자바 기반의 빗소가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스는 이더리움 재단이 공식 지원하는 가장 오래된 클라이언트입니다. 고 언어로 개발되었고 풍부한 문서와 활발한 커뮤니티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 관점에서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더마인드는 C샵으로 개발되어 닷넷 생태계와 잘 호환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하며 빠른 동기화 속도와 메모리 효율성이 장점입니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게스의 높은 점유율을 분산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본투에서 게스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저장소를 추가하고 apt-get으로 게스를 설치합니다. 실행할 때는 HTTP API를 활성화하고 OSF 조트시크릿 옵션으로 JWT 시크릿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JWT 파일은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와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계층은 블록 제안과 검증자 위원회 구성을 담당합니다. 러스트로 만든 라이트하우스는 보안에 중점을 두고 고 언어 기반 PureOSM은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자바로 개발된 테코는 기관용으로 적합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러스트 언어의 장점인 메모리 안전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낮은 리소스 사용량으로 효율적이고 보안 감사도 완료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특히 보안을 중시하는 운영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PureOSM은 고 언어로 개발되어 설치와 운영이 쉽습니다. 웹 기반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노드 상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점유율이 높은 편이라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위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 설치 방법입니다. 러스트가 필요하므로 먼저 러스터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카어고 인스톨 명령어로 라이트하우스를 설치합니다. 비콘 노드를 실행할 때는 네트워크를 메인헤드로 지정하고 엑시큐션 엔드포인트로 게스 주소를 엑시큐션 JWT로 JWT 파일 경로를 설정합니다. 게스와 라이트하우스 조합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조합입니다. 문서가 풍부하고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노드를 운영한다면 다른 조합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시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 간 통신에는 JWT 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펀슬 명령어로 32바이트 랜덤 값을 생성하여 JWT 헥스 파일로 저장합니다. 권한을 600으로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게스와 라이트하우스 모두 동일한 JWT 파일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네더마인드와 PureISM 조합은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대안입니다. 네더마인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하고 두 클라이언트 모두 다커 지원이 우수합니다. 이 조합을 선택하면 게스와 라이트하우스 조합의 높은 점유율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커 컴포즈로 네더마인드와 PureISM을 함께 실행하는 설정입니다. 네더마인드 서비스는 JWT 파일을 볼륨으로 마운트하고 JSON-PC 설정에서 JWT 파일을 지정합니다. PureISM 서비스는 네더마인드에 의존하도록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JWT 시크릿을 설정합니다. 다커 컴포즈를 사용하면 두 클라이언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드를 운영한다면 멀티 노드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해 보세요. 각 노드마다 다른 클라이언트 조합을 사용하면 개인 인프라의 보관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노드들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3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한다면 권장하는 분배 전략입니다. 첫 번째 노드는 게스와 라이트하우스 조합, 두 번째는 네더마인드와 PureISM, 세 번째는 빗소와 테코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겨도 최소 2개의 노드는 정상 운영됩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노드 상태를 확인하는 헬스 체크 스크립트입니다. 책노드 헬스 함수는 엑시큐션 레이어 URL과 컨센서스 레이어 URL을 받아서 각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EL은 s싱킹 메서드로 동기화 상태를, CL은 헬스 엔드포인트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스크립트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에 PureISM 클라이언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높은 점유율로 인해 많은 검증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슬래싱 위험을 노출시키며 클라이언트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건강성과 개인 스테이킹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도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않도록 하고 엑시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 모두 다양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 다양성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 2번, 특정 클라이언트의 버그가 발생해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3번, 각 클라이언트마다 스테이킹 보상률이 다르기 때문. 4번, 규제기관에서 의무화했기 때문.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클라이언트의 버그가 발생해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의 핵심 목적은 네트워크의 보건력입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의 버그가 발생해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시스템에서 특정 클라이언트의 점유율이 66% 이상일 때 버그가 발생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네트워크가 영구 중단된다. 두 번, 지갑 주소가 노출된다. 세 번, 잘못된 블록이 최종 확정되어 검증자들이 슬래싱을 당할 수 있다. 네 번, 이더리움 가격이 33% 하락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잘못된 블록이 최종 확정되어 검증자들이 슬래싱을 당할 수 있습니다. 66%는 합의 임계값과 관련된 중요한 수치입니다. 특정 클라이언트가 66% 이상을 점유한 상태에서 버그가 발생하면 잘못된 블록이 최종 확정될 수 있고 해당 검증자들은 스테이킹한 ETH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상적인 클라이언트 분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한 번, 가장 안정적인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100% 점유. 두 번, 상위 2개 클라이언트가 각각 50%씩 점유. 세 번, 어떤 클라이언트도 3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지 않는 상태. 네 번, 개수가 51% 이상 점유. 정답은 3번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도 3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적인 클라이언트 분포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33%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는 것입니다. 33%는 POS에서 중요한 임계값으로 이 비율 미만이면 단일 클라이언트 장애로 인한 합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엑시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 번, 블록 제한자 선정과 검증자 위원회 구성. 두 번, 트랜잭션 실행과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 세 번, P2P 네트워크 통신 담당. 네 번, 스테이킹 보상 계산과 분배.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엑시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는 이더리움에서 실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합니다. 회사에 비유하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부서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DNGR Techal Switch가 33%, Lightweight Techal Switch가 66%로 설정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이더리움 재단이 임의로 정한 행정적 기준. 두 번, 블록 생성 속도와 네트워크 대역폭 관련 기술적 한계. 세 번, 33%는 합의 방해 가능 임계값, 66%는 잘못된 합의 확정 가능 임계값. 네 번, 개수 권장 점유율과 최소 점유율. 정답은 3번입니다. 33%는 합의 방해 가능 임계값, 66%는 잘못된 합의 확정 가능 임계값과 관련됩니다. 이더리움 POS의 합의 메커니즘에서 이 수치들은 비잔틴장의 허용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에 기반한 임계값입니다. 33% 이상이면 합의를 방해할 수 있고 66% 이상이면 잘못된 블록이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2023년 POISM 클라이언트 문제 사례가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POISM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두 번, 점유율이 높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더 많은 검증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성이 중요하다. 세 번, 컨센서스 레이어보다 엑시큐션 레이어 선택이 더 중요하다. 네 번, 모든 검증자가 동시에 같은 클라이언트로 전환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점유율이 높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더 많은 검증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2023년 POISM 사례는 점유율이 높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가 처음에 개수와 POISM을 선택한 이유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 번, 가장 저렴해서, 성능이 낮아서. 두 번, 점유율이 가장 높아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면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세 번, 설치가 쉬워서, 보안 취약점이 많아서. 네 번,
회사 정책이어서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선택 이유는 점유율이 가장 높아서이고 문제점은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면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쓰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네트워크 다양성을 해치고 대규모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에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클라이언트마다 수익률이 달라서. 2번, 단일 자산 집중 투자 시 전체 손실 위험이 있듯이 단일 클라이언트 집중은 네트워크 전체 위험을 초래. 3번, 금융 규제와 블록체인 규제가 같아서. 4번, 클라이언트 개발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단일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해당 자산의 문제 시 전체 손실이 발생하듯 단일 클라이언트 집중은 네트워크 전체 위험을 초래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과 클라이언트 다양성 모두 분산을 통해 단일 실패 지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오늘 이더리움 다중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클라이언트 다양성은 네트워크의 건강성과 여러분의 스테이킹 안전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